안녕하세요. 상카럽 채널의 웅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두꺼운 외투 없이는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슬슬 눈이 오려나 봅니다. 저는 이맘때쯤이면 친구들과 즐겁게 눈싸움을 하고 눈을 조심스레 굴려가며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주변에 있던 돌과 나뭇가지를 주워 얼굴을 만들어주고 목도리를 둘러주곤 했었는데 가끔은 아무 생각도 없이 신나했던 그때가 좀 그리워지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서늘한 한기가 느껴질 때쯤이면 우리 집은 매년 떠날 준비를 했다. 어두운 지하방에서 또 다른 지하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어김없이 이맘때쯤이면 이사를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하얀 눈이 내렸고 우리는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그저 이번에 가는 곳에는 집 가까이에 자그마한 놀이터라도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눈이 싫었다. 그 하얀 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면 나는 어김없이 살던 동네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같이 사귀었던 친한 친구들도 친숙해지던 문방구의 뽑기 기계도 어김없이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다. 그래서 올해는 눈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하방의 작은 창문 사이로 나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펑펑 내리고 있는 하얀 가루를 바라보았다. 바보 같은 형은 그저 하얀 눈이 좋은지 펑펑 내리는 눈을 창문 사이로나마 만지고 싶어서 버둥대고 있었다. 형은 눈이 좋아? 좋아. 왜? 눈이 내리면 우리는 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만 하잖아. 그래도 좋아. 눈이 오면 친구가 오거든. 바보 같은 우리 형에겐 친구가 없었다. 아무도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형의 친구라니 믿기지 않았다. 누가 형을 괴롭히는 것이라도 아닌지 오히려 걱정만 됐다. 어차피 우리 집엔 뭔가 가져갈 것도 없겠거니 하지만은 애둘러 부스럼이 생기는 것은 사양이었기에 나는 구태여 형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그 친구한테 바이바이 하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는 우리가 이사가도 따라올 거야. 형이 히히거리며 눈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또 형이 이상한 망상을 했거니 하고 생각했다. 우리 바보 같은 형에게 어차피 친구는 없었으니까. 형은 백치였다. 하얀 눈처럼 머릿속이 하얘져 멍청이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나는 하얀 눈도 하얗게 바래버린 형도 모든 하얀 것이 싫었다. 손이 시려오는 추위에 대충 해진 주머니에 손을 넣고선 입김을 불었다. 뿌연 입김이 흘러나왔다. 어디가? 밖에. 나도 같이 가. 형은 내 뒤를 줄레줄레 따라오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형과 같이 있으면 무심코 화풀이를 할 것만 같아 형의 한눈을 파는 사이 형을 두고 거리를 빠져나왔다.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문방구의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 이 문구점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정들었던 문방구 뽑기 기계를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찾기 시작했다.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 뽑기 기계 밑을 뒤적거렸다. 눈이 내린 탓에 손이 시렸지만 힘겹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뽑기 기계를 돌리자 통이 도르르 굴러나왔다. 플라스틱 통을 부수자 형이 좋아하던 작은 로봇 모형이 나왔다. 로봇을 보자 형을 혼자 두고 온 것이 걱정되어 또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형은 집 앞에 가만히 쭈그려 앉아 있었다. 두고 가서 삐진 걸까 싶어서 기분을 풀 겸 장난을 치기로 했다.
나는 눈을 가볍게 뭉쳐서 형한테 툭 던졌다. 그런데 형은 다쳤는지 눈덩이를 맞고도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었다. 원래라면 두리번거리며 누구냐며 소리치거나 배시시 웃을 텐데. 형, 왜 그래? 괜찮아? 다쳤어? 나는 걱정하며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형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다칠 뻔했잖아! 형이 웅크리고 있던 곳에는 작은 눈사람이 하나 있었다. 누가 만들어 놓고 갔는지 모를 작은 눈사람이었다. 형이 말하던 친구는 눈사람이었구나. 마음도 없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눈으로 똘똘 뭉쳐진 차가운 눈사람. 형을 걱정했던 것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은지. 그저 화가 났다. 그거 눈사람이잖아. 눈사람이 어떻게 친구야? 친구는 그런 게 아니야. 눈사람도 친구야. 매번 이사 갈 때가 되면 우리 집 옆에 따라왔다고. 움직이지도 않는 눈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겠냐, 이 바보야. 나는 형이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눈사람이 나 때문에 망가질까봐 괜히 성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사 가는 것도 화가 나는데 형까지 화를 내니 괜히 나도 덩달아 화가 났다. 발도 안 달린 동그란 눈 2개 멍쳐놓은 게 다인 눈사람이 어떻게 우릴 따라와. 형은 진짜 바보야. 나는 그 눈사람을 발로 걷어찼다. 눈사람이 무너지고 형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우리의 싸우는 목소리가 컸는지 집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다. 어머니는 형을 쓰다듬으며 내게만 잔뜩 화를 내셨다. 못된 동생이라며. 형을 걱정해서 불이랗게 달려온 내가 바보 같았다. 눈사람은 누가 만들었는지 똘똘 뭉쳐있어서 근슬에 발로 찼던 내 발도 아파왔다. 짜증이 났다. 눈과 관련된 것은 좋은 것이 하나 없었다. 나는 그 뭉쳐진 눈덩이로 다가가 마구 발발했다. 마침내 눈사람의 눈이 되어주었던 단추 2개만이 덩그러니 그 자리에 놓여있었다. 저런 눈사람 하나 지키려고 동생한테 큰 소리를 치던 형을 걱정하다니. 나는 잔뜩 화가 나 눈사람의 몸통 부분을 잔뜩 힘껏 걷어차버렸다. 그 모습을 본 형은 어리나간 듯이 부서지는 눈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어머니께 호되게 맞았다. 고작 눈사람 하나를 형이 보는 눈앞에서 부수었다는 이유였다. 눈물이 마구 흘러나왔다. 형이 방문 사이로 빼꼼 고개를 내밀고 내가 맞는 것을 걱정스럽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게 얄밉게만 보였다. 그날 밤 형은 내 쪽으로 다가오며 회초리 자국이 남은 내 다리를 주무르며 우물쭈물 물어봤다. 괜찮아? 형, 그 눈사람 진짜 형이 만든 거 아니야? 나는 살짝 날선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아니야. 뭔가 잔뜩 설명하려는 형의 입을 막고선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럼 그 눈사람은 누가 만든 것이었을까? 친구가 없는 형한테 걸어온 진짜 선물이었을까? 그리고 이내 나는 그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백지인 형과 같이 있다 보니 나도 멍청해진 게 아닐까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눈사람 때문에 맞은 사실이 괜스레 더 화가 나서 그 눈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쉬이 잠이 들 수가 없었다. 그날 깊은 새벽, 나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버선발로 집 앞을 나섰다. 그리고 그곳엔 형이 그토록 말하던 눈사람 친구가 있었다. 단지 내가 놀랐던 것은 눈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눈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때문이었다. 그곳엔 어머니가 계셨다. 눈 때문에 새빨개진 손을 호호 불며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나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빚은 작은 눈사람을 집 근처에 세워두고는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셨다. 어머니가 힘겹게 방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나는 슬금슬금 그 눈사람 앞으로 나왔다. 작은 눈사람, 감정도 마음도 다리도 없는 하찮은 작은 눈사람. 그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바로 어머니셨다. 형을 위해서, 외로워하는 형을 위해서, 눈길 위를 달리던 덤프트럭에 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한참을 울고 눈을 저주하고 실신하실 정도로 힘들어하던 어머니셨다. 매년 눈을 피해 도망가던 어머니가 그토록 싫어하던 눈을 손으로 정성스레 어루만지며 오로지 형을 위해서 작은 눈사람을 빚었다. 난 한참을 눈사람 앞에 서 있었다. 보잘것없는 눈사람. 눈사람의 두 눈에 있던 단추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늘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끼어 팔던 인형눈의 단추. 형이 달라고 졸라도 파는 것이라 줄 수 없다던, 한참이나 미안하던 어머니셨다. 나는 그 눈사람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었다. 분명 차가웠다. 아무것도 느껴질 리 없었다. 그런데 차갑기만 할 그 눈사람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눈물이 나왔다. 눈사람이 내 손의 온도에 약간 녹았다. 감정이 없을 눈사람이 우는 것처럼 눈이 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미안, 많이 아팠지? 나는 눈사람을 가만히 내려두고는 주머니에서 뽑기에서 뽑았던 로봇 모형을 눈사람의 작은 나뭇가지 손에 조심스레 꽂아두었다.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눈이 내리길 바랐다. 그 눈사람이 녹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행히 눈은 밤새도록 내려서 눈사람은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다음날 형을 불러서 그 눈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형! 눈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나봐! 형 말이 진짜였구나! 형은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다. 눈사람을 조심스레 들어 안아주면서. 그때 내 머리 위로 따스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어제 눈을 정성스레 빗던 그 손이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눈물이 눈앞을 가려 왠지 눈사람이 해맑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겨울의 눈은 아마 조금은, 진짜 약간은 좋은 추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